안녕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동네 형입니다. 그냥 동생입니다. 오늘은 바로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경기 프리뷰. 사실 리버풀 얘기는 뭐 할 말이 많거든요. 그치. 리버풀 팬이니까 또 저는 어떻게 보면 토트넘 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두 팀의 상대 전적을 한번 제가 조사해 봐봤거든요. 일단 최근 6경기 리버풀이 4승 2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트넘은 한 번도 못 이긴 거죠. 오케이. 최근 전적 리버풀은 3승 3무, 토트넘은 4승 2무. 두 팀 다 사실 리버풀도 지지는 않았어요, 결국엔. 그치, 그리고- 지인 건 없지. 토트넘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상승세라고 볼 수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한번 비겼다고는 하나 대체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편이죠. 그치, 사실상 이번 시즌에 토트넘 자체가 뭐 여기서 한 판 진다고 해도 상승세라고 표현할 만큼 잘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스탯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당 평균 2골을 넣었고 16번 슈팅을 때려요. 카드 같은 경우가 한 장 6번 코너킥을 차고 파울이 10번 있습니다. 오프사이드를 경기당 2번 골로 하고 이제 공중볼 따내는 그 승률이 42%, 볼 소유가 58%, 패스를 거의 86번. 패스를 일단 굉장히 잘하죠. 패스를 잘하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슈팅은 많이 때리는데 그거에 비해 평균 득점이 좀 적고, 거기다가 이제 공중볼 경험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리버풀 선수들이 공중볼을 잘한다기보다는 공중볼에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잘 주워봐요. 그래서 경기 찬스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 사실 올 시즌 피레미노 같은 경우에도 득점볼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슈팅은 많지만 그거에 비해 골로 연결되는 확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가 골이 2골, 슛이 12개, 카드 하나, 그리고 코너킥 4번, 파울 13번, 그리고 옵사이드가 1번, 공중볼 따는 비율이 47%, 49% 소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패스는 80번. 이거는 저 좀 의외였던 게,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볼 소유율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47%라는 거는 역시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을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 패스 성공률이 꽤 높거든요. 그리고 유효 슈팅까지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역습 순간에 있어서 집중도가 좀 높은 그런 느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때리는 슈팅에 비해서는 득점률이 막 상당히 높고 이런 편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치. 이 둘 다 솔직히 성공률이 각각 보면은 토트넘이 17%고 리버풀이 14%거든요. 성공률이 그렇게 높다고 보긴 힘들지. 그래서 이게 약간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지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볼을 소유하고 풀어나가기를 좋아하는 팀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 반대로 수비를 단단히 가져가면서 역습. 그게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왼쪽 측면으로 손흥민 선수랑 레길론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의 공격률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왼쪽으로 거의 공격 퍼센티지가 한 39%, 그렇지. 그리고 중앙으로 27%, 오른쪽으로 거의 34% 보면은 솔직히 손흥민 있는 경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왼쪽으로 가는 거고, 거의 베일이 있는 경우는 거의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참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거 한번 해봐요. 예측 라인업. 저는 일단 리버풀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예측 라인업을 얘기를 하자면 역시 마누라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날둠, 그리고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커티슨 존스, 핸더슨 이렇게 미드필더를 구축할 것 같고, 수비 라인은 변함이 없겠죠. 파비뉴와 마팁이 중앙 수비수를 이룰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고, 왼쪽 측면에 로버트슨,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아놀드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네코 윌리엄스가 최근에 사실 아놀드 폼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놀드가 이제 플럼전에서 교체가 되다가 얘가 나가면서 한번 화를 냈대. 그래서 이제 손뼉도 안 치고 침 뱉고 그냥 나가고 클럽한테 좀 혼났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놀드가 폼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아놀드가 부상 시에 꾸준히 출전을 받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약점을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코보다는 그래도 아놀드가 나오지 않을까. 골문은 역시 알리송이 지킬 것 같고요.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골문은 당연히 요리스가 지킬 거고, 그렇죠. 뭐 뜬금없이 가사니가 이런 선수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보아트, 그렇죠. 요런 친구들이 나오진 않을 거라서 무조건 요리스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케인이 아마 원톱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왼쪽에 손흥민 들어오고
오른쪽에 베르바인, 로셀소, 은돔벨레랑 호이비에르. 아 시소코 말고.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기억에 남는 선수들을 찍는 편인 건데 나라면 케인, 로셀소, 손흥민, 베르바인, 그 밑에 은돔벨레, 호이비에르, 오리에, 알더베이럴트, 바이어 레길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수비적인 성향을 중요시하는 무리뉴 감독이라면 저는 시소코랑 호이비에르가 짝을 맞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로 사실 로셀소가 패스의 간결함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히 은돔벨레보다는 나아요. 은돔벨레는 볼 소유를 하면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 로셀소는 그런 상황에 주저없이 뿌려주기 때문에 저는 낫다고는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은돔벨레가 중용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뭐가 됐든 그냥 뭐 잘하길 바라고. 수비진에서는 이제 레길론보다는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나올 확률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무리뉴 감독의 전술 특성상 과거 인터밀란 시절부터 상당히 그 비대칭 포메이션을 좋아해요. 한쪽을 완전히 극단적인 공격을 끌어올리고 다른 쪽은 약간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를 쓰는 게 일반적인 무리뉴의 축구긴 한데 오리에가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도 오리에가 그렇다고 우측면을 지배할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도 사실은 발이 느리고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쪽 측면은 또 리버풀이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살라가 포진하고 있는 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벤 데이비스랑 이렇게 비대칭으로 세울 것 같진 않고 레길론하고 오리에를 둘 다 수비시키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경기 키플레이. 내가 생각하는 키플레이어는 케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공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거는 키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리버풀을 잘 알잖아요. 리버풀은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진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살라가 과거에는 굉장히 경기적인 측면에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자기 혼자 드리블 돌파를 해서 슈팅을 만들어낸다든지 연계를 시키는 장면이 많았는데 솔직히 이번 시즌 들어서 살라 폼이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득점률로만 보면 살라가 상당히 리버풀의 득점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득점률은 높은 데에 비해 살라는 사실 득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탯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측면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는 왼쪽 이 정말 경기의 주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반대로 보면 리버풀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마네를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네를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마네가 뛰는 라인이 주로 리버풀의 공격 루트를 풀어나가는 크랙 같은 역할을 마네가 솔직히 리버풀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할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커틴슨 존스가 최근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무리뉴의 미드필더진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 건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스가 승부를 바꾸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요? 아니 뭐 저야 뭐. 아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딱 놓고 요즘 하는 거 저번 두 경기 보면은 둘 다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잘 못했는데 사실상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잠그려고 했는데 결국엔 뚫린 거고. 그렇지. 손흥민도 좀 지쳐 보이고. 맞아요. 확실히 체력적인 부담들이 양 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서들 잘하겠죠 뭐. 되게 그냥 어쨌든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참가 최고의 방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라고 보기엔 두 팀 다 솔직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성적은 좋죠. 그러니까 스탯은 좋은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리버풀의 모습은 사실 부상도 너무 많았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 공중볼을 시켜놓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잘 가져가는 편인데 토트넘도 최근 그게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아마 두 팀 다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토트넘이랑 리버풀이 비긴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솔직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봐. 그럼 이제 레스터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웬 떡이야? 이러고 먹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EPL 흐름상 레스터도 못 먹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치. 이상하게 다 져! 다 비기고.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승점이 니가 가라 1등, 그래. 네가 먹어라 1등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데 야 먼저 1등인 팀에서 야 1등 네가 먹어 이렇게 주면은 그 다음 2등이 이렇게 경기 뛰면서 아니야 그래도 1등은 1등 해야지 이렇게 밀어주고 참 사이 좋아 보여. 참 뭐하는 거야. 제가 그날 이불킥을 했어요. 저 그 토트넘 좀 보고
아, 나 너무 좋으니까. 싶어가지고. 아, 나는 팬이 아닌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딱 봤는데, 우리도 그런 꼴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사실 부상으로 인해서 그건 있어요.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은 토트넘이란 말이죠. 그치. 경기 전술적으로 일단은 뭐 아직 폼이 살아나지 않았다고는 하나 베일이라는 이름값을 높은 포워드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비니시우스 투톱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무리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비니시우스 케인 트윈타워 가동하고 진짜 이거 어차피 지면 똑같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1대0으로 진다고 뭐 더 괜찮고 2대0으로 진다고 더 괜찮은 더 나쁘고 이런 경기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승점 6점 걸려있는 경기야 따지고 보면. 그치. 1등, 1, 2등 싸움에서 승점 6점 차이면 크지. 진짜 큰 차이니까. 그리고 클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나올 때 그냥 3골 먹더라도 지자 이러고 경기를 공격적으로 푸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맨유 맨시티처럼 소문난 장치에 볼거리 없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사실상 상대의 전적을 보면 리버풀이 이기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토트넘이 유독 강팀한테 오히려 강한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 그건 시즌에. 맞아요, 진짜. 오히려 강팀이라고 했던 팀들한테 더 많은 승점을 챙겨가고 오히려 약팀이라고 했던 애들한테 쥐고 근데 그거 알아요? 이기고. 리버풀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에버튼전 비기고 뭐 이래갖고 할 말은 없긴 한데 리버풀도 약팀 경기 보면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요. 답답해 뒤지겠는데 오히려 강팀이랑 하면 옛날에 리버풀 같습니다. 압박 미치도록 하고 어디가 이길 거라 보세요? 저요? 저는 그래도 토트넘이 이번에는 한번 좀 이를 갈고 나오지 않을까. 그거 아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예측하면 거의 대부분 맞는 거 아세요? 제가 봐왔던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이건 내가 예측한다 이렇게 하면 맞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자신감 있게 한번 얘기할게요. 요번엔 리버풀이 이깁니다. 이거는 리버풀 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홈에서 리버풀이 정말 강해요. 그치 68경기 동안 한 못 빼.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기록을 세운 게 무리뉴거든요, 사실은. 첼시가 이거보다 한 20경기인가 더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무리뉴의 첼시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스콜라리가 와갖고 그 아마 다 뒤집을 거예요, 경기 기록을. 막 진짜 다 지고 막 이래갖고 역사를 썼는데 어쨌든 리버풀은 홈에서 강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홈에서 절대 혼자 걷지 않죠. 마네가 왼쪽 측면에 나오고 오른쪽 측면에 살라를 배치해서 인사이드 포워드 형식으로 골문을 노리는 식으로 리버풀이 전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마네가 오른쪽 측면에 나오면 더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은 손흥민은 공격적인 롤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레길론 역시 공격 쪽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세비야 시절부터 의문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네가 오히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를 좀 더 괴롭혀주고 살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득점력은 여전하지만 예전 같은 폭발력이 없으니까 왼쪽 측면에 나온다면은 더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건 있어요. 클럽은 절대 바꾸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예측을 해도 클럽은 항상 마네 왼쪽 살라 오른쪽에 나오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리버풀이 이깁니다. 어쨌든 또 무승부가 나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무승부 나오면 이제 레스터 입장에서는 레스터 진짜 어부질이거든. 심지어 또 다음 토트넘 경기가 레스터 시티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네. 거기서 일정이 장난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리버풀을 무조건 잡아야 그렇지. 그나마 레스터랑 붙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한숨 고르고 뛸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에서 목숨 걸고 뛰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경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